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온라인 계약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런 수업을 들을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 프로그램을 깐다던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고 보통은 이제 떤 것을 알아볼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씁니다. 익스플로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나 또 다른 거 뭐 있죠? 예, 구글의 크롬을 씁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참여할 때는요, 익스플로러를 쓰시면 조금 부드럽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글에 크롬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롬은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접속하셔서 크롬 설치 뭐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구글에 크롬이 나오고 크롬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설치된 크롬을 열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열면요, 여러분 처음 설치한 학생들은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 위에 로그인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또는 원래 크롬을 사용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도 크롬을 원래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뭐 자기의 어떤 프로필 사진이나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이니셜이 표시가 돼 있고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학교에 수업을 우리가 참여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개인 계정으로는 참여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오면 loveI79 gmail.com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데 이 계정으로는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럼 학교 수업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면 학교에서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카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여기 다른 계정 추가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이렇게 처음 구글 크롬을 깐 학생들은 이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 자, 이렇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여기다가 부여받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테스트로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아이디, 그 다음에 뒤는 골뱅이 요만큼은 모든 학생이 다 똑같습니다. 성함.net 학교에서 발급한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새 계정 시작 뭐 이거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장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다른 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으면 누를게요. 자, 동의 누르시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부여된 비밀번호는 학교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새롭게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이제 본인 인증해서 다음 하면 이제 방금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면 이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이 됐고요. 아직까지 로그인 또 하라고 떴는데 여기 왼쪽에 점점점점점 이렇게 써 있는 걸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로 이동해 볼까요? 드라이브 이렇게 이동해 보면 여기 성안국제무역고등학교라고 나오고 현재 김성함 학생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가 나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계정으로 학교 수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알려준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우리는 구글에 클래스룸이라는 그런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점 9개짜리 누르면 여기 클래스룸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룸을 들어가면 일종의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간,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역할 선택에 학생이냐 교사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네, 학생이니까 학생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이미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자기 수업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보면 수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경제수, 3학년 경제수학, 3학년 미디어 콘텐츠, 3학년 일본 문화, 3학년 원산지 관리, 뭐 이렇게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 수업으로 불러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테스트로 들어온 아이디이기 때문에 여기 5개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과목,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교과목의 과목들이 모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겠죠. 이제 참여를 해야겠죠. 하나씩 참여해 봅니다. 경제수학 참여하기. 참여하는 중 하면 요 수업, 요 클래스룸, 그러니까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요. 다시 나와서 나올 때 여기 수업 이렇게 누르고요. 또 여기도 참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한 그 수업 교실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참여하기를 눌러서 참여하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 수업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학년은 4월 9일 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전까지 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1학년과 2학년은 그 다음 주에 16일 날 이제 온라인 계약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16일 전까지 자기가 듣는 교과목에 요 교실들을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4월 9일과 3학년인 경우는 4월 9일과 1학년 경우는 4월 16일 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업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또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이 언제 시작하냐면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8시 20분 아침이죠. 여러분 요즘에 밤낮 바뀌는 사람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이제 계약을 준비하면서는 밤낮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아침 8시 20분과 30분 요때 담임 선생님과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시간에도 아마도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또는 카톡이나 이런 데서 아마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8시 30분 이후에 특히 40분에 수업이 이제 1교시가 시작되는데, 그 1교시 수업 시작되기 전에 이제 출석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과목은 학년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맨 끝에 있는 온라인 수업 출석, 요거 출석부거든요. 이 맨 끝에 온라인 수업 출석부는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서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 먼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수업 이렇게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지금 11시 30분까지 요 출석하기, 3교시 출석하기는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떠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나 3교시에 수업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클릭하고 제출하면, 제출해주면 여러분들이 3교시 수업에 출석한 게 됩니다. 이렇게 출석을 했으니까 나 집에 가면 되죠. 컴퓨터 끄면 되죠. 이건 아니고요. 출석부에 선생님이 일단 얘가 학생이 왔구나라고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3교시니까 3교시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그 시간표대로
3교시 수업에 여러분 실제로 입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보면 다시 나가셔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나머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표를 아마 전달해 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할 때, 실제로 와서 생활할 때 수업 시간표 말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할 때 시간표를 따로 받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면 수요일 3교시 수업이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중에서 나머지 교과목 중에 3교시 수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3교시가 경제수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3교시에 행해야 될 여기 보면 과제가 하나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과제가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 수업 안에도 이렇게 과제 제출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과제 보기. 자, 과제 보기 보면요. 여기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지금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선생님들마다 여기에 과제를 어떤 영상을 보고 과제 제출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줌이나 구글의 미트라는 어떤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쌍방향으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퀴즈 문제나 어떠한 실제로 숙제를 내라는 그냥 과제만 내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선생님들마다 그때마다 이게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하라라는 어떤 이런 걸 만들었고요. 동영상을 여러분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지금 유튜브 동영상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보시고 시끄럽네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동영상 시청이 다 끝나고 나면 수업 시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야겠죠. 여기 뭐 오른쪽에 보면 내 과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과제에 부여되어 있는 여기 문서가 있는데 구글 문서가 있습니다. 이 구글 문서를 클릭을 하면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구글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다가 학번 이렇게 학번 1학년 8반 1번 이렇게 쓰고요. 이름은 김성함 경우의 수 동영상에서 느낀 점을 서술하세요. 선생님 역시 수학은 재미없어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겠죠. 네, 쓰고 나서 이 문서는 여러분들이 구글 문서라는 건데요. 구글 문서는 쓰자마자, 그러니까 입력하자마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장 버튼이 없어요. 그냥 끄시면 돼요. 자, 이게 입력 끝난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내 이름이 써 있고 이 문서를 내가 선생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 왼쪽 아래 보면 수업 댓글 추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녕 이렇게 댓글을 하면 이 수업에 대한 요 과제에 대한 어떤 댓글이 되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비공개 댓글은 뭐냐면 이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댓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고 일단 숙제를 했으니까 이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과제는요. 그 과제마다 몇 시까지 여기 보면 기한이 있죠. 기한 4월 8일 오후 3시까지라고 써 있네요. 이 과제 제출은 4월 8일 현재 오늘이 4월 6일인데 4월 8일까지 내라고 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4월 8일 날 전에 과제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출 이렇게 누르시면 이 수업에
과제를 이제 선생님께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이 과제한 게 전달이 되고 나중에 선생님이 확인하고 다시 이 과제의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먼저 해야 될 게 출석 체크입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교시에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들어가셔서 수업을 그러니까 과제를 거기서 얘기한 선생님이 출제해 준 과제를 제출하고 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이제 수업에 나가서 뭐 시간이 좀 남았으면 쉬었다가 또는 뭐 좀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교시일 거 아니에요. 4교시. 4교시에 시작이 되면 다시 온라인 출석부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 교시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출석부를 들어가서 4교시가 이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안 띄어나는데 이제 4교시가 되면 여기 또 4교시 출석 확인이 뜹니다. 그래서 4교시 출석 확인을 한번 체크를 하고 다시 수업 이 다른 교과목 중에서 4교시 수업 교과목을 들어가서 또 과제 수행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선생님이 3, 4교시로 얘기를 했는데 1교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조례에 담임선생님과 온라인 조례를 끝나고 나서 이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한 다음에 제일 먼저 1교시 출석 체크, 1교시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과제 수행, 또 시간이 되면 2교시에 출석 체크, 2교시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과제 수행 이렇게 해서 7교시 또는 6교시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PC죠.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고요. 바로 이어서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폰이랑 아마 아이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폰에는 뭐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시면 앱스토어나 아니면 그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셔서 뭐 설치를 해 주셔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기 보면 구글 클래스룸, 미트, 그 다음에 줌,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캘린더, 프레젠테이션, 젠보드 이 정도의 앱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핸드폰에 설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한 폴더로 넣어 놓던가 아니면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수업 도구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앱들을 설치해 주시고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여기 클래스룸 아까 우리가 PC에서 활용했었죠. 여기 스마트폰에서 클래스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룸을 우리가 앱을 실행시키면 이제 시작이 되고 처음이니까 시작하기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기. 선생님은 계정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정이 아마 없거나 이제 하나 원래 개인 계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정 근데 새로운 거 추가해야 되죠. 우리 개인 계정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선생님 뭐 본인 인증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학교에서 아까 알려준 그 뭐죠?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입력하게 됩니다. 아이디를 성함.net 이렇게 입력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클래스룸에 입장을 하게 되면 아까 PC에서 봤던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는 교실의 그 과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온라인 수업 출석부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해당 수업의
3교시, 4교시 그 교시마다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샘플로 3교시만 했었다고 그랬죠? 이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4교시, 5교시, 6교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시간마다 들어와서 출석부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업에 나가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교시, 5교시 그 다음 수업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클릭해서 그 수업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어진 과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하고 또 그 다음 수업에는 또 출석 체크하시고 또 들어가서 과제 해결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들 하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이,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이 바로 이렇게 옆에 있었던 학생들이잖아요.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디지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할 때 쓰는 도구들, 줌이나 이렇게 화상 채팅하는 줌이나 뭐 구글의 미트라 이런 것들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그거 사용하는 방법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수업할 때 선생 그걸 이용해서 하는 선생님들과 원활하게 여러분 수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